오늘 처방 옥병풍산이란 처방인데요. 매우 중요한 처방입니다. 옥병풍 이거는 무슨 옥자냐? 구슬옥자예요. 구슬옥자. 근데 구슬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제이드, 옥을 뜻합니다. 옥. 그다음에 병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병풍을 의미해요. 우리가 뭐 병풍 취급 당하다 왔다. 면접 갔다가 내 이력서 보더니 나 병풍 취급 당했다. 근데 동양에서의 병풍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안방에 할머니 방에 병풍이 이렇게 큰 거 아니고 한 4개, 5개, 4번 폴더나 5번 폴더나 이런 병풍이 있었어요. 그림 진짜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그거를 갖다가 장롱 있는 그 옆쪽에 그 벽에다가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그걸 어디다 놓냐면 이부자리랑 창문 사이에 놔요. 옛날에는 그 한옥 집들이 창문이 종이었어요. 그럼 진짜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그걸 막아주는 게 병풍이에요. 그 백드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병풍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번역을 잘했는데 윈드스크린이에요. 윈드스크린. 바람이란 건 풍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6가지 사기 중에 여기서 옥병풍산이 치료하는 풍은 그 중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감풍, 그 중에서도 외감풍한을 의미합니다. 외감풍, 외감풍한. 처방 구성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요게 지금 백출이에요. 백출. 요게 환기. 요게 방풍이에요. 요 3가지 약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용량이 지금 요게 백출이 12g이거든요. 그리고 환기가 6g이에요. 근데 실제 환기가 군약이에요. 환기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용량은 백출이 많지만 환기가 군약이다. 근데 이 용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구원방 이게 남송시대 그러니까 금원한테 쫓겨난 시기예요. 송나라가. 요때는 환기, 백출, 방풍의 비율이 2대 2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고 1. 그러니까 12, 12, 6이었다고요. 12, 12, 6. 오리지널 구원부 제일 먼저 실제 기록된 건. 근데 주단계 스님 원나라 때 주단계 스님 금원사대가 중에 한 명이죠. 금원사대가 중에 한 명인 주단계 스님이 끝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수정했어요. 1대 2대 1로. 그래서 이분이 쓴 게 이 2배짜리예요. 백출 2배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책에서는 이걸 가지고 백출 2배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2020년 중국 약전에 수록된 비율은 상환기가 3, 백출이 1, 방풍이 1이에요. 깨지 않아요? 깨지 않아요 정말? 한번 써볼까? 중국 약전에는 3대 1대 1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에 관한 얘기를 제가 요 끝나고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근데 용량이 현실적으로 왜 여러분들은 궁금하느냐? 내가 먹으려면 용량을 맞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약의 에너지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옥병풍산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언제 1대 1대 3으로 쓰고 언제 1대 2대 1로 쓰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 바래요. 그래서 컨피던스가 생겨야 돼요. 자, 이 3가지 약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환기예요. 보통 환기를 군약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환기를 군약으로 생각합니다. 환기가 하는 일은 기를 보호하는데 주로 어디에 기를 보호한다 그랬죠? 인삼이랑 다른 점이 얘는 위기, 프로텍티브 치를 보호해요. 그래서 피부 재생도 시키고 면역력도 높이고 그래서 피부가 단단해져 버리니까 바리케이드가 쌓이는 거예요. 땀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그냥 뭐 오미자는 안에서 잡아당겨서 안 나가게 하는 거고 환기는 차단 벽을 세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병풍이죠. 그래서 땀을 안 나가게 하는 약이 환기예요. 백출은 왜 들어갔느냐? 백출은 온갖 디스처지에 써요. 습으로 인한 디스처지. 그러니까 색깔이 묽고 허옇고 탁하고 이런 데 쓰는 게 백출이에요. 완대탕에 백출이 중요하게 사용되죠.
이건 무슨 처방이죠? 이건 대하에 쓰는 처방이에요. 백대하. 흘러나오잖아요. 삼룡백출산. 이것도 또 백출 중요하게 써있죠. 뭐에 쓰이죠? 설사. 흘러나오죠. 옥병풍사는 다한증에 쓰는 거예요. 땀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백출이라는 것이 이런 걸 치료할까? 바로 백출이 기를 보호해서 뭐하죠? 습을 제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출복용의 콤비를 우리가 계속 다뤘던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환기 역시 기를 보호해서 뭘 했죠? 기를 보호해서 지한했죠. 이렇게 봅시다. 기를 보호해서 피부를 튼튼히 했다. 튼튼히. 방어벽을 튼튼히 했다. 방어벽을 세웠다. 습을 제거하니 나올 땀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한이 되는 거고. 방어벽을 세웠더니 땀이 못 나가죠. 그래서 지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백출과 환기의 콤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조화롭게 구성이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는 이제 방풍이라는 약이죠. 방풍. 방풍은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요? 얘는 감기에 쓰는 건데, 그럼 이거 감기약인가? 방풍은 인경약이에요. 자, 옛날 사람들이 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볼게요. 명대에 출간된 이게 의방고에 보면 위기가 손상되면, 우리의 피부에 있는 기운이죠. 피부에 있는 위기가 손상되면 약하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약하면 진액이 뭐예요? 땀이죠. 고정시키지를 못한다. 진액을 고정시키지 못하니까 땀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이것이 자한이다. 백출과 환기는 기를 보충하여 땀을 안 나게 한다. 그런데 백출과 환기가 다 보약이잖아요. 이게 급증에 쓰는 약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질이 완만하여 빠르게 체표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방풍을 보조약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좌약으로 쓴 것이다. 방풍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풍. 이거 좀 이해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방풍이 하는 일이 체표로라는 게 일단 하나의 키워드고 빠르게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예요. 이것이 해표제가 주로 담당하는 인경약들의 역할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해표제가 담당하는 인경의 역할이에요. 1번은 뭐라고요? 빠르게. 2번은 양의 부위로 작용하도록. 그래서 얼굴, 피부 이런 쪽으로 작용하게 하고, 빠르게는 급성병에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처방 중에, 옛날에 배운 처방 중에 시해황산이라는 게 있어요. 설사하다 할 때 사예요. 그럼 이제 drain 시키는 거죠. 사한다. 황은 뭐냐? 이게 목화토금수 중에 옐로우, 그러니까 비토를 상징합니다. 토에 열이 있는 것을 내리는 파우더라는 얘기예요. 토에 열이 있는 것을 내리는 파우더다. 많이 먹어도 금방 배고프고 갈증이 나고 위장 열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위장 열증을 치료하는 석고랑 치자랑 이런 건 넣은 거 좋았는데 여기다 방풍을 넣었단 말이에요. 사황산은. 그럼 이건 위장의 열증을 치료하지만 타겟이 위장이 아닌 거예요. 속쓰림, 선식이기, 그게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잇몸에 생기는 궤양,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풍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석고만 넣으면 이게 위장에 가서 일을 할 텐데 방풍이 들어가서 위로, 양의 부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인경약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비슷한 석고제제인데 우수를 쓴 약도 있어요. 그건 옥녀전이라는 약인데요. 그거는 아래로 가요, 약이. 그래서 당뇨에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과 배합되는 나에 따라서 작용 부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방제약 시간에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어디 쓴다, 어디 쓴다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 중요한 처방 중에 통시의 야오팡.
통사요방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통사요방. 이 처방은 아마 행기제에서 배웠을 거예요. 백작약과 백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작약은 감기 울겨를 치료하고요. 백출과 진피는 우리 소요산에서 본 콤비네이션이죠. 비기가 상하고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을 치료해요. 근데 뜬금없이 방풍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배 아픈데 먹는 약인데. 자, 백작약이 배가 타이트하게 신경 써서 뭉치는 거 풀어주죠. 그 다음에 백출이 비기를 부하죠. 여기다 시오백작 당귀 넣으면 이게 소요산이에요. 시오백작 당귀, 백출, 감초, 복령 넣으면 그게 소요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긴장하고 그래서 배 아픈 데 쓰는 약인데 방풍을 난데없이 넣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까 그 설명 기억하세요? 단맛이 있는 약재, 보하는 약재예요. 단맛이 있는 약재라는 게 보하는 약재예요. 단맛 이런 게 기미론에서 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열만 기가 아니에요. 보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보하는 성질은 만성병에 주로 작용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백출 같은 것이 보하는 성질이 강하고 백작약도 좀 보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약을만 가지고 급성적으로 막 배가 아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에 쓰려면 방풍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요방의 핵심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통사요방은 만성적으로 비허한, 보통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데 들이 현재 급성적으로 복통이 있을 때 쓰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방이 구성되느냐. 백출이 보호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지금 또 배도 아프기 때문에 방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설명이 다 됐죠. 빠르게는 지금 통사요방에서 방풍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사황산에서 얼굴 부위로 약을 인경하기 위해서 방풍이 사용됐죠. 옥병풍산에서 역시 이 지금 방풍이라는 약재가 보기하는 약재들이 주로 피부로 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인경약이라는 거예요. 단맛하는, 그러니까 보하는 성질이 있는 약재가 성질이 완만하여 빠르게 체표로 도달하지 못하므로 방풍을 좌약으로 인경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옥병풍산의 가장 프라이머리한 타겟은 기가허에서 땀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면역력이 약한 거잖아요. 기가허에서 땀이 나가는 사람이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꾸 사기가.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그런 걸 치료하는 처방이거든요. 그럼 감기에 걸렸을 때 쓰면 안 되나 이거? 이런 생각 어때요? 감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럼 그때는 방풍이 해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요 처방이 인산패독산과 같은 부정거사하는 약이에요. 그럼 감기가 걸렸을 때는 방풍이 들어가서 방풍하는 거고 감기가 안 걸리면 방풍이 들어가서 발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의문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환기는 땀을 멈추고 방풍은 땀을 낸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는 땀을 내고 하나는 땀을 멈추면 발산하는 게 땀을 해표하는 거잖아요. 발안 해표하는 거잖아요. 만약 방풍을 해표제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런 처방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소청룡탕 기억하세요? 소청룡탕 처방 구성이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에요. 방풍은 그나마 좀 마일드하게 해표하긴 하지 마황은 그냥 땀구멍 이빨 열어주는 약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미자는 뭐예요? 우웨이트 땀 먹게 하는 약이잖아요. 하나는 땀 나게 하고 하나는 땀 먹게 하자는 무슨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쌍화탕에 뭐라 그랬어요? 게지 플러스 게지탕 플러스 황기 플러스 사물탕. 그래서 여기 당기보혈탕이라고 그랬잖아요. 당기보혈탕. 그럼 게지는 해표하고 황기는 또 땀 못 나가게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한약에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감기가 있을 때 쌍화탕을 사용하면 게지를 가지고 땀을 내면 되는 거고요. 감기가 없을 때 사용하면 해표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운은 약의 기운이건 병의 기운이건 환자와의 인터랙션 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환기랑 계지는 발산하고 환기는 수렴하는데, 아니 수렴이죠. 일종의 수렴이지. 고표하는데, 감기 있을 때는 쌍화탕 먹고 땀을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환기가 아무리 거기서 난리를 쳐도 땀이 나는 거고, 그럼 감기 안 쓸 때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기로 몸을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이해가 가서 이렇게 상반되는 약재들이 들어있는 게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소청영탕이랑 옥병풍산 합방해서 써요. 아니 어떻게 이걸 같이 씁니까? 소청영탕은 땀나는 약이고 옥병풍산은 땀 멈추는 약인데 언제 쓰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왕이 들어가서 대표로 땀을 내는 약이고 옥병풍산은 땀을 멈추는 약이에요. 언제 쓰느냐? 알러지 치료할 때 써요. 알러지 치료할 때. 그럼 그게 감기도 아니고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이잖아요. 옥병풍산도 바로 그런 때 써요. 그래서 옥병풍산은 다른 약이랑 많이 가감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소청용탕같이 기침을 치료한다든지 창의잔상같이 콧물을 치료한다든지 충농증 같은데 옥병풍산으로 면역을 도와주면서 창의자산으로 코를 뚫어주고 소청용탕 합방하면 옥병풍산으로 근본적인 위기를 보호하면서 소청용탕으로 기침을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 이동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옥병풍산에서 잘 들어봐요. 환기와 방풍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커진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반대되는 인데. 이는 상호 억제와 상호 보조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상호에 꺼리고 또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기가 걸릴 것 같으면 방풍이 몰아내주고, 예? 또 아무 허한 상황이면 방풍이 그냥 약을 끌어줘가지고 체표에 있게 하고. 이게 한약의 묘미예요. 저는 이래서 한약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맛을 알아야 된다고. 한약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옥병풍산은 기본적으로 해표는 이게 주증이 아니고요. 위기를 강화하여 사실은 땀을 멈추는 약이죠. 지한하는 약이다. 처방이에요. 위기를 강화하여. 두 번째로 위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감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요. 이게 풍이잖아요. 풍. 병풍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고 뭐 감기도 쓸 수 있어요. 가능. 또 뭐 있을까? 피부는 안 될까요? 피부도 내가 풍이라 그랬잖아. 갑작스런 피부 증상.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액제마, 만성 액제마. 이거 어때요? 만성적으로 있는데 이게 갑작스레 피부가 막 돋아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옥병풍산 같은 걸로 근본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비염, 천식 이런 것부터. 그 옥병풍산이라는 에너지를 이해하면 쓸 데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병풍산이 뭐 이것도 좋대 저것도 좋대 이런 게 아니라 기여예요. 본질은. 그래서 땀이 좀 나는 사람의. 이 연구는 메타 어널리시스인데 recurrent respiratory tract infection. 그러니까 애가 계속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기 걸리는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달고 사는 애들한테 이걸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많은 콤비가 아까 얘기했던 옥병풍산 플러스 소청용탕. 이거 참 많이 쓰는 거고요. 옥병풍산 플러스 창의자산. 이건 뭐 코에만 좀 했을 때. 소청용탕은 코 기침 다 쓰니까 좋죠. 이런 식으로 코죠. 코막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약들이랑 합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본질을 단독으로도 많이 써요. 단독으로도. 좀 허약하다. 자꾸 감기 걸린다. 그러면 옥병풍산 기여한 사람한테만 잘 봐야 돼요. 기여한 사람한테만. 그 밖에도 여기 보면 알러지성 비염에서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건 왠지 뭐 원발성 신증후군 인삼 증상을 크게 개선시켰다. 여기서도 COPD, 진행형 폐질환이죠. 진행성의
안정형의 COPD에 효과적이었다. 기침을 쓴 거예요. 계속 만성적이니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COPD가. 만성 두드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병풍산을 두드러기야 그러면 여러분 보드시험에서 틀리겠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쓴다고요. 기어와서 한출이 되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한약이. 그래서 제가 계속 요리 얘기하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잘 응용을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람수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허준 선생님이 의자는 의야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의학은 생각, 변통하는 것이다. 이게 서양의학도 사실 그래요. 서양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학도 뭐 기전을 알아야죠. 잘 이게 뭐 해열이 되는 기전 더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무슨 어디 쓰는 약이다. 그거는 사실 아니죠. 자, 다시 교과서로 좀 들어갈게요. 돌아가죠. 옥병풍산으로 갑시다. 우리 옥자 들어가는 게 뭐 많지 않아요? 금진 옥의 혈자리도 있었죠. 그죠? 옥녀전도 있고. 그런 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옥자가 들어가면 공통점이 뭐지? 진액, 음과 관련 있어요. 음하고 진액, 옥자는. 그래서 굉장히 음의 보석이에요. 실제 뭐 옛날에 보석 치료할 때도 음으로 상징해서 썼어요. 위기를 보한다. 디펜시브 치를 보하고 경고해야 한다. 어디를? 익스테리어를. 인커밍 패토젠으로부터 윈드 스크린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스판드는 스웨링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윈드 스크린을 세웠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옥병풍산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면역력 증진, 안에서 들어오는 거 못 나가니까 땀을 덜 나오게 하는 거고. 생맥상 좀 이따 할 거예요. 생맥상과 옥병풍산 다 면역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청룡탕과 옥병풍산의 합방. 저도 많이 사용하는 컨비네이션이고. 그 다음에 환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 제가 많이 설명했죠. 위기를 보호해서 스탑 스웨링하고 또 면역력도 높이고 피부 재생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기는 땅구멍에 손손손손 있는 사람을 치밀하게 만들어가지고 땀이 안 나가고 바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허약한 사람들 쓰는 거고요. 마왕은 여기가 치밀해요. 일단 치밀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땅구멍을 열어주려고 쓰니까 열어준다는 얘기가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옥병풍산 끝.